네, JW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수액을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수액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 수술 그리고 입원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그쵸 이게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제 수분,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중에서 제약회사들이 꽤 있는데 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제약회사 쪽에서는 좀 큰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재정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대책은 명확해요. 제약회사의 판매 가격, 약 있죠. 약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좀 형성을 한 그 제약회사에 대해서 약가를 인하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의 실적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매가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실적에. 정말로 치명적이에요. 판매 가격은. 그냥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수많은 비용을 쓰는데 판매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부 쪽에서는 뭐 한 10% 정도 수준으로 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이 내리려고 지금 벼르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에 보니까 다른 기업이 정부하고 지금 뭐 법적 분쟁을 벌이는 기업이 있는데 판매 가격을 반토막을 깎아버렸어요. 정부가.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눈에 안약을 넣는 기업인데 이거예요. 이게 제약회사가 약간 꼼수를 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 얘기가 맞아요. 정부 쪽 얘기가 좀 맞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안약을 딱 넣는데 하루에 한 방울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일회용 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회용 안약의 그 케이스에 한 방울만 들어가겠습니까? 10방울, 20방울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는 한 방울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20방울을 그냥 산다는 거죠. 돈 주고. 그럼 나머지 19방울은 버린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20방울이라 넣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요. 쓸모없이 약을 크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칼을 든 겁니다. 자, 이쯤 하면 정부 얘기가 맞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가 잘하는 거죠.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높여서, 그러니까 함량은 낮추고 가격은 높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 지금 해외에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함량을 국내에서 파는 그 약이랑 비교하면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거의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인터넷으로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비타민 같은 것도 함량 보면은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 약이 함량은 훨씬 떨어지면서 가격은 훨씬 높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칼을 대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슈가 일단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 실적 좋아진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많아요. 가장 큰 게 전문 의약품. 그런 기업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 있죠. 이게 전문 의약품인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전문 의약품보다도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든다면 광동제약 같은 거. 광동제약이 그 제약회사인데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비터 500 같은 거 만들고 약 제약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오히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일단 JW 생명과학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JW 생명과학은요 수액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왜 추천을 하느냐?
최근에 제약업계에 이슈화되어 있는 정부의 약가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 얘들이 만드는 그 약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초 수액제가 있고요. 영양 수액제가 있어요. 먼저 기초 수액제를 말씀드릴게요. 기초 수액제는요, 정부에서 퇴장 방지 제품으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 퇴장 방지 제품이 뭐냐면은 제약회사가 그 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병원이 자기들도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도 자기들도 이제 마진 챙기겠다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저쪽엔 이 가격으로 받는데 왜 우리는 비싸게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요. 그럼 가격을 계속 깎다 보면은 제약회사 쪽에서는 당장 뭐 현금도 회전을 시켜야 되겠고 재고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진 한 푼 안 남는 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흙 퍼다가 장사하나? 이거 돈 못 버는 제품이잖아. 야, 만들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야, 이 제품 취급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제품을 안 만들어요. 즉 퇴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나라에선 그 약이 반드시 필요한 기초 그 의약품인데 그 약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외국산 제약회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퇴장 방지 제품이라는 그 규정을 만든 게 뭐냐면은 이 가격에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격을 더 이상 못 깎게 만드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꾸준히 마진을 챙기면서 그 약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제도예요. 기초수액제는 바로 퇴장 방지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가 인하가 없어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들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영양수액제는 의료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환자의 선택적 구매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아, 요즘 몸이 피곤하네. 비타민 D를 맞으면 좀 괜찮다고 하는데, 아, 얼굴도 좀 혈색도 안 좋고 백옥 주사 이런 거 맞을까? 그래서 그런 거 맞잖아요. 뭐 글리타치온이라든지, 글리타치온이 그 백옥 주사죠. 그거하고 비타민 D 이런 거 보통 맞잖아요. 그건 고가의 어떤 기초 수액제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취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그 대표적인 제품 이 두 개가 이 이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높습니다. 또 하나, 제가 JW생명과학을 갖고 왔다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갖고 왔겠죠. 실적 안 좋은 종목을 제가 갖고 올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분기 내수 실적이 좋은 기업은 2분기 내수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죠. 이 기업이 수출 비중이 있지만 수출 비중이 5% 미만이에요. 대부분이 5% 이상이 국내 실적입니다. 근데 국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2분기 실적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종목이 좀 매력적인 게 고령화 수혜주예요. 왜냐면은 일단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수액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그 다들 경험하셨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링겔을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고령화 수혜주라는 게 뭐냐면은 고령 환자가 많아질수록 입원 일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입원 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액을 많이 맞는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좀 옛날 데이터지만 보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65세 이상 고령 환자 병원 일수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어떨까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고령화가 언제부터 본격화됐죠? 작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국내 고령 인구 추이를 보겠습니다. 2050년도까지 연평균 무려 24%씩
인구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가다가 좀 이건 숫자가 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연간 24%면요. 고성장 산업이죠. 아주 높은 고성장 산업이에요. 2차 전지가 연평균 30% 성장하는 거잖아요. 24%는 굉장히 높은 2차 전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이 고령화 산업이 아닌가 좀 보이네요. 자, 고령화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연평균 28%씩 요양병원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수액 산업은 앞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인구수 증가뿐만 아니라 그 고령 환자의 입원 일수가 증가하면서 구조적 성장을 맞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높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그냥 실적으로 그냥 나오네요. 고령화 환자 수 증가와 입원 일수 증가수 때문에 이런 수액적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익성도 함께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올해 1분기에는 2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은 특별히 계절적 특성 없이 꾸준한 지금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맞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성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출 성장이 나왔고요. 이제 수익성에서 약간 변화가 좀 있지만 이런 흐름.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가 지난해 1분기와 그 전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더 높아졌고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좋아진 것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럼 실적을 한번 집계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한 3%가 좀 감소를 했네요. 제조 경비가 조금 감소하면서 아무튼 좀 여기서 이제 고정비가 좀 있겠죠. 고정비 감소 효과에 의해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모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 지금 매출이 많이 팔렸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영양제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죠. 이게 링겔 하나 맞는데 보통 한 5,000원, 6,000원 하지 않나요? 기초수액이. 근데 이런 거 맞으면 12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갔는데 요즘 좀 피곤하고 그러면 비타민 주사 한 단 맞고 가세요. 아니 지나가면서 툭 그러길래 저도 그러시죠. 그랬더니 12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속은 거죠. 아무튼 자, 기초수액조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퇴장 방지 쪽이기 때문에 약가 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지금 주력 제품입니다. 전체 매출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3%가 증가를 했어요. 포도당하고 뭐 전해질 같은 거를 이제 보충하는 쪽이고, TPN이라고 이제 그게 영양제입니다. 이게 이제 34%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25%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포도당,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혹시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네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은 굉장히 큰 성장이라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특수 수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항생제죠. 항생제 주사로 좀 이제 링겔 같은 걸 맞고, 해모는 이제 인공 신장 투석입니다. 이건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인공 신장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제품들이 모두 그쵸, 높은 성장을 좀 보였네요. 기타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별하게 좀 기재하기 뭐한 매출 비중이 한 1% 이내 제품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많이 증가했네요. 보통 신제품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수출과 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분기 때는 주목해야 될 게, 2분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수출 기업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기업은 수출 비중이 2%에 불과해요. 코로나가
해외 쪽에 퍼지던지 말던지 이쪽에서는 2분기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효과가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보면 봤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수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수출이 한 43%가 증가를 했고 내수 쪽은 매출 비중이 98%예요. 이게 이제 14%가 증가해서 결국 이제 내수 쪽에 매출 비중이 높고 이거 14%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어요. 다만 이 기업의 실망과 기대가 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당초 그 JW생명과학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지금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풀이 찼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18개국에 품목 허가를 냈고 대부분이 이제 승인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애게 이거 43%도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몇백 프로가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 맞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다소 아쉽다. 시장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 기업을 좀 주목할 게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쪽에서 성장이 점진적으로나마 성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쯤에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거의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많이 올랐네요. 이 종목이.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주가가 소폭 좀 오른 모습입니다. 22,350원까지 올랐고, 자 그래서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수출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22,350원. 자 주당 순이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가 과거 1, 2, 3, 4분기에 비해서 일단 실적이 두드러지게 좀 높게 나온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1분기가 이제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쪽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이게 제가 이거 어제 종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올랐네요. 22,350원. 그렇게 된다면은 2020년도 상승 여력이 약 17%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6개월 이내고 6개월 이후로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상승 여력을 좀 계산해 볼게요. 갑자기 15%가 올랐네요. 30%, 1년 보유 30%, 올해는 17%. 이 기업은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좀 과한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그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적은 다 좋아졌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좀 올라서 남은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안 남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주가 조정이 일어났을 경우 무엇을 사면 되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종목을 쭉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 즉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오른 것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존재해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은 주가 상승의 명분이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증가한 기업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근데 올해 안에 만약에 주가 조정이, 지수 조정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사실상 실물 경제가 후퇴를 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머물렀단 말이죠. 이것은 시장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굉장히 높은 주가입니다. 원래 당초 3월 말 정도에 업계 지금 코스피 지수의 상단은 1850포인트였어요. 1850포인트가 무려 22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주가 만약에 지수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가 좀 대응 시나리오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주가 지수가 하락해서 모든 주가들이 큰 폭으로 만약에 하락하게 됐을 때 나는 투자 순위를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 즉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났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같이 감염돼서 다 떨어져 버려요. 실적 나쁜 종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실적 좋은 종목도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지수가 정상화돼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떤 종목부터 주가가 오르느냐? 이때는 옥석 가리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안 오르는 게 그게 제자리고요.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한번 태풍이 확 불면은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다? 그 종목의 제자리는 주가 상승입니다. 근데 그동안 근거 없이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다? 그 떨어진 자리가 그 기업의 제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10회 이상에 걸쳐서 다수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대부분이 재무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코로나의 실적의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나는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대상 기업으로서 이런 종목을 나는 후보로 갖고 가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일단 전략을 짜실 것을 일단 공고해드리고 JW 생명과학은 이게 15%가 하루에 오르는 것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2, 3%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5%가 오른다는 건 좀 그렇죠. 또 그것이 이제 투자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원래 당초는 이 기업에 이제 한 30% 이상의 기대 수익을 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15%가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좀 뭐 기대 못 미치나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으시는 쪽으로 좀 가져가시고 특히 2분기에도 네,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W 생명과학이었습니다.